월요일에 함께하는 TVN 초대석, 오늘은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바이오 캠퍼스 이배섭 학장과 함께합니다. 학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학장님께서는 이제 무려 34년 이상을 직업교육에 종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어떻게 그 기간 동안 한 분야에 이렇게 오래 계셨나요? 글쎄요, 다른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34년 11월 10일이 됐으니까 35년 가까이 네, 된 건가요? 저는 직업훈련의 시초라고 하는 국립중앙직업훈련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정규 교사과정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직업훈련 교사가 돼가지고 당시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그 직업훈련 기관들이 있었고요. 네. 그 후에 지금은 이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행정 지원 업무도 두루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캠퍼스에 내려와서 경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35년 가까이 직업교육에 종사하셨다고 했는데, 그냥 뭐 학생이라고 해도 뭐 지나가다가 그냥 믿을 것 같을 정도로 굉장히 젊으세요. 고맙습니다. 굉장히 그 교육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께도 친근하게 다가가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이 바이오 캠퍼스가 어떤 대학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그 한국폴리텍 대학이 전국에 8개 대학 34개 캠퍼스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 이제 8번째 대학으로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 특성화대학에는 캠퍼스가 3개인데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무실을 주재하고 있는 곳이 이제 논산에 있는 바이오 캠퍼스입니다. 예. 그리고 경남 사천에 항공 캠퍼스가 있고요. 대구에 성유 패션 캠퍼스가 있습니다. 이 3개 캠퍼스가 그 폴리텍 중에서도 특성화가 되어 있는, 전문화가 되어 있는 그런 캠퍼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폴리텍 대학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성화대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특히 바이오 캠퍼스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바이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국책대학입니다. 2006년도에 개교를 했고요. 예. 현재 6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바이오 품질관리과, 바이오 배양공정과, 바이오 식품분석과, 그리고 바이오 생명정보과, 생명의학분석과, 바이오 나노소재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학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뭐 그야말로 청년 실업 문제가 화두 아니겠습니까? 뭐 직업교육 전문가로서 남다른 관심도 갖고 계실 텐데 그동안 학교를 어떻게 운영을 해 오셨는지도 궁금해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교수님이죠. 네. 교수님들이 어떻게 자기의 경력을 잘 활용을 해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네. 저희 바이오 캠퍼스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개교를 해서 지금 10년째인데 그때 교수님들을 처음 모실 때 전원 다 바이오 분야의 경력을 10년 이상 가진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연구 또는 현장 경력을 10년씩 하셨거나 또는 벤처기업 사장으로 그 자기가 역할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교수로 일단 모셔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바이오 업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교과과정 개발도 현장을 아는 대로 또 우리 실습장을 구성하는데 실습장 레이아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장비를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 현장 중심으로 그렇게 구축을 했고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현장의 필요 기술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그 기업들과 있었던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좀 훌륭한 전문가를 배출했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런 전문가들이 오셨기 때문에 소통도 더 잘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바이오 기술 하면 또 일단 이공계 계열이 먼저 떠오르게 마련인데 바이오 기술에 관심 있는 인문계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런 학생들 직업교육 받고 싶어하는 경우에도 잘 적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인문계에서도 많이 옵니다. 특히 그냥 인문계만 나온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오는 것도 있지만
인문사회 계열의 대학을 다니다가 오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오는 그런 학생들도 많습니다. 흔히 말해서 요즘 유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오면 그들을 잘 적응시키기 위해서 1학년 1학기 때 직업과 경력개발이라는 과목을 개설을 해서 미리 일종의 오리엔테이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술을 배우기 전에 소양을 닿게 해주고요. 또 이런 학생들이 자기들이 그 어떤 진로 선택의 기회, 또 대학 생활의 설계, 또 자기 개발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는 참인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교육을 충분히 시켜주면 그런 것들이 기본 소양에 대해서 기술 교육을 하는데도 별 문제 없이 적응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바이오 캠퍼스가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은 뭐 정규과정 학생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돼서 저희들은 정규과정 학생들의 경우 그 작년도 교육부 공시 취업률 92.7%. 이게 전문대학 170개 중에서 1위입니다. 굉장히 높군요. 네. 예. 뭐 최고를 계속 지금 경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금 고용률 70%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서 그 베이비 부모라든지 이미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제2의 인생 설계를 하기 위해서 받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이제 이런 분들을 교육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베이비 부모 20명, 경력 단절 여성 40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예. 그 중에서 그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희망하는 대다수가 취업을 했습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취업을 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취약계층들이 어떻게 하면 취업난을 해소해서 사회에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사회의 통합 또는 복지정책 뭐 이런 거에도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을 해나가고 공존하려고 제 나름대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귀가 솔깃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바이오 대학 어떤 대학으로 만들어 나가실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뭐 지금까지 역할도 그랬습니다만은 바이오 대학이 전국 유일의 바이오 분야 국책 특수대학입니다. 저는 이 바이오 분야의 어떤 국책 특수대학의 학장으로서 그동안 한 35년 가까이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21세기 바이오 산업 시대를 여는 핵심 인재 육성 대학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 바이오 기술 교육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시켜서 그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 건강 복지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거 다 이루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죠. 국가를 위해서라도. 예. 자, 끝으로 또 학생들을 비롯해서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관심 많으실 텐데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 주실까요? 네, 우리 교통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능력 중심의 사회입니다. 과거에는 뭐 학력이나 스펙을 중심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만 그런 사회를 탈피를 해서 이제 국민 누구나가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고 그 능력에 따라서 그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청년 실업이겠죠. 청년 실업이 100만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취업이 안 되니까 9학기 등록을 새롭게 하는 이런 대학생들도 뭐 12만 명이 넘는다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꿩을 잡는 것이 매라고 하는데 대학이 교육을 시키면 곧 취업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바이오 캠퍼스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앞장을 서는 그런 대학을 만들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TVN 조대석 한국폴리텍 특성화대학 바이오 캠퍼스 이배섭 학장